월급 200,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그런데 같은 자격증으로 월 500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놓치고 있는 단 하나. 이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몇 달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온 62세 박선자님.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5년째였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야간 교대, 월급은 200만 원 남짓. 무릎 통증 때문에 약을 달고 살았죠. 그날 박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일 말고는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렸습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제도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요양병원 내 간병 서비스를 국가가 보조하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간병인을 정식으로 고용하게 되고 그 자격 기준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됩니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이제는 병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간병 일자리가 불안했습니다. 대부분 개인 계약이었고 일감이 끊기면 바로 소득이 끊겼죠. 하지만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다릅니다. 근무표, 급여, 보험, 휴식 시간이 모두 표준화됩니다. 게다가 업무 강도는 확 줄어듭니다. 요양원에서는 한 사람이 6명을 돌봤다면 병원에서는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으로 배치됩니다. 교대도 8시간씩 3교대 체계입니다. 무릎, 허리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급여입니다. 병원 간병인 월평균 급여가 350만 원에서 시작해 근무 형태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상까지 오릅니다. 예전엔 봉사에 가깝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전문 돌봄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건 자격과 경험이기 때문이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면 이미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자격도 함께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돌봄 경험이 있는 분들에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격증 서류를 다시 정리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최근 근무 경력 증명서, 이 3가지를 한 파일로 묶어두세요. 둘째, 병원 간병 교육 과정을 미리 이수해두면 좋습니다. 지역별 보건소나 간병인 협회, 요양보호사 센터에서 무료 또는 소액으로 교육이 열립니다. 보통 이틀에서 사흘, 하루 3시간 내외로 진행돼요. 교육비는 대부분 지원되거나 많아야 1만 원 정도입니다. 셋째, 요양병원 구인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 시스템, 워크넷, 돌봄 일자리 포털에서 간병 지원, 요양보호사 병원 채용으로 검색하면 모집 공고가 올라옵니다. 이 중에서 정규직 간병인 또는 간병비 급여와 시범사업병원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병원은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상시 대기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혼자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호 인력이 함께 움직이니까요. 환자 식사 보조, 휠체어 이동, 기본 위생 돌봄 정도만 맡습니다. 청소나 주방 보조 같은 업무는 별도 인력이 담당합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도 줄었는데 급여는 올라간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간병비 급여화 덕분입니다. 국가가 병원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니 병원은 더 나은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생긴 거죠. 결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근교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장미선님. 61세,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며 월급 21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병원 간병인으로 전환해 월 급여 3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아진 건 쉬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점심시간 외에도 교대마다 30분 이상 휴게 시간이 있고 야간 근무는 돌아가며 사흘에 한 번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몸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웃으시더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답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그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요양병원은 신입보다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헛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경험이 급여와 근무 환경을 끌어올리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좋은 소식 하나 드릴까요? 복지부는 이 제도를 2025년까지 전국 병원으로 단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준비하면 내년, 내후년에
선점 인력으로 우선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혜택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요양보호사, 돌봄, 복지 관련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 요양보호사는 이제 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다. 둘, 업무는 줄고 급여는 올라간다. 셋, 미리 준비한 사람만 좋은 자리를 먼저 잡는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은 고되고 돈은 그대로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식과 자격으로 움직이는 돌봄직의 시대입니다. 자격증을 방 한켠에 묵혀두지 마세요. 그 한 장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반드시 병원 내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할 경우 119 또는 122로 신고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응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아직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라면 걱정 마세요. 지금도 전국 구청과 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국비 교육 과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언제 시작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통 한 달 이내에 다음 과정이 개설됩니다. 교육비 전액 무료, 교재비와 교통비 지원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요양보호사는 소모되는 직업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몸으로 버티는 시대에서 지식과 경험으로 인정받는 시대로.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내 일의 값어치를 인정받았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서류를 정리하거나 병원 공고를 찾아보거나 교육 일정을 문의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시니어 혜택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일자리, 복지 정책, 연금 정보까지 매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제는 덜 아프게, 더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 그동안의 수고와 땀이 이제는 전문성으로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의 첫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시니어 혜택집이었습니다.